은행보다 대출을 더 잘하는 사람, 은행을 졸업한 대출조사 숑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평생 연체 한 번 없고 빚도 없이 깨끗하게 살았는데 은행 가서 대출 신청했더니 고객님 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니 난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연봉도 괜찮고 착실하게 살았는데? 이런 경우 있거든요. 이 이유가 바로 신용 점수 때문입니다. 오늘은 신용 점수가 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누가 신용대출을 잘 받는지까지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출은 결국 여신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대출, 융자 이런 얘기하지만 대출은 다른 말로 하면 여신입니다. 여기서의 신은 믿을 신이에요. 한문으로 하면 믿을 신. 결국 은행이 나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건데, 은행이 나를 뭘 믿냐 이건데, 원금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정해진 날짜에 한 달에 한 번 이자를 어기지 않고 내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은행과의 약속, 그게 여신, 이자를 내겠다는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용점수는 뭐냐? 그 약속을 수치화한 게 신용점수예요. 은행은 여러분을 처음 보잖아요. 은행원 입장에서는, 창구 쪽에서는 이 사람이 대출을 많이 해주면 연체하지 않고 잘 갚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직접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연체라고 하는 그 DB를 숫자로 만든 게 신용점수예요. 연체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신용점수가 높은 거고요. 연체 가능성이 높은 건 신용점수가 낮은 거야. 자, 그래서 신용점수는 곧 은행이 나를 바라보는 그 믿음 지수다. 연체하지 않을 확률을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항상 궁금해한 게 뭐가 있냐면 씬파일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씬파일러 들어보셨어요? 대학 졸업하고 또는 사회생활 첫 발을 했어. 그동안 대출을 받은 적도 없고 빚도 없고 카드를 쓴 적도 없어. 그런데 회사에 입사한 지 한두 달 돼가지고 은행 창구 가서 신용카드 만들거나 혹은 뭐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대출이 500도 안 나와.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신용카드조차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이러는 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씬파일러라고 그래요. 그래서 씬파일러는 서류가 얇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신용을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금융거래 정보가 거의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최근 2년간 카드 사용 내역이 없고 3년간 대출 실적이 없는 사람들. 이런 거죠. 내가 취업을 이제 막 했어. 신용카드 만들러 갔어. 카드를 발급해주면 이 사람이 제때 카드 결제를 잘할까요? 대출을 해주면 제때 이자를 잘 낼까요? 연체 없이? 기록이 없으니까 그 기록 자체 없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어디를 튈지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씬파일러들이 신용점수가 낮고 대출도 잘 안 나온다. 이런 케이스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신용점수가 왜 중요한지 좀 생각을 해보면 최근 기사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마통을 뚫으려면 신용점수가 960점이 돼야 된다. 이런 기사가 최근에 떴습니다. 최근에 국내 5대 은행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평균 신용점수가 역대 최고다. 그게 몇 점이에요? 역대 최고? 960점인 거예요. 여러분, 신용점수는 만점이 몇 점이에요? 1000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용점수 평균 960이 돼야 마통을 뚫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용점수 900이 넘으면 높다고 생각을 하나 평균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평균도 안 되는 상황이야. 좀 더 기사를 볼게요. 지난 2년 전 2023년까지만 해도 평균 신용점수가 920점이었어요.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20점가량 뛴 거야.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신용점수는 945, 신용대출은 940, 그리고 신용대출 중 우리가 가장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마이너스 통장조차도 몇 점이에요? 962점이다. 와,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엔 신용점수가 이제 등급제였거든요. 900점이 넘어가면 대부분 다 이제 1등급이었는데 이거를 왜 점수화 했냐면 그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너도 나도 다 1등급이야. 제가 놀라운 사실 또 알려드릴까요? 신용점수가 1000점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무조건 갚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1000점인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평균적으로 신용점수 1000점인 사람이 5%입니다. 5%. 100명 중에 5명이 1000점이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신용점수가 어떻게 됐다? 너무나 인플레인 거예요. 신용점수 좋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은행은 누구한테 대출을 잘해주려고 하겠어요? 점수가 높은 사람한테 빌려줄 수밖에 없잖아.
요새 가뜩이나 어때요? 가계대출 총량제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줄 수 없잖아요. 조인트 까이잖아요. 금융당국한테. 이런 상황에서 은행은 한정된 자금을 누구한테 집행해야 돼? 신용점수가 높은 사람한테밖에 집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저 신용자들은 어디로 가느냐? 기사에서 정확히 찝어냈네. 대부업이나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난다. 이미 몰려갔어. 그래서 1금융권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2금융권 가는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2금융권에서 받을 만한 대출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 2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은 받을 만한데 신용대출은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금리가 높다고. 악순환인 거예요. 신용점수 평가하는 시스템은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을 받으면 또 떨어져. 이건 악순환인 거야, 악순환. 그럼 도대체 저 신용자는 어디로 가느냐 말이지.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최고 금리가 20%거든요. 20% 내고 대출 받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용점수가 인플레고 가계대출을 막아둘수록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나요. 최고금리 이상도 지불할 만큼 절실하게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도 케어해줘야 되는데 정작 케어받을 사람은 이렇게 가계대출을 억제수로 이 사람들이 점점 그레이존으로 케어받지 못하는 존으로 뻗어져 나간다.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사가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같이 가져와서 얘기해보고 싶었고요. 신용점수가 낮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신용점수가 낮으면 1금융권에서 대출 받기도 어려운데 가까스로 1금융권 들어갔지만 뭐가 안 좋아져요? 가상금리가 높아져요. 여러분 대출 받을 때 가상금리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가상금리가 낮아야 내가 실제로 매월 내는 이자가 낮은데 신용점수가 낮은 사람이 어떻게 돼? 가상금리가 20배가 차이 나요. 20배. 이게 말이 돼 이게? 이게 작년 기사예요. 작년. 주요은행 가계대출 가상금리를 보니까 전북, 광주, 대구은행들의 이제 가상금리가 좀 높았어요. 그리고 인터넷은행도 생각보다 높았고 가상금리가 높았던 사람들을 좀 뜯어보니까 전북은행에서 대출 받은 사람들 평균 신용점수가 몇 점? 779점. 평균 이하인 사람들이 전북은행, 지방은행으로 갔는데 금리가 높게 받은 거예요. K뱅크에서 받은 사람들은 어땠어요? 가상금리가 제일 낮았잖아요. 점수가 948점. 평균 700점대와 900점대 차이가 크잖아요. 700점대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가상금리가 높은 은행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신용점수가 곧 돈이란 말이다. 그래서 신용점수는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아요. 신용대출 누가 더 잘 나오나 이런 궁금함도 되게 많으신데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되게 천차만별이지만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업계에서 통용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이제 대기업 입사한 사람이야. 연봉은 8천이에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중소기업 5년차 과장님이에요. 근데 연봉은 5천이야. 누가 더 대출이 잘 나올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대기업이지 라고 하시는데 꼭 그렇지 않습니다. 창구에 가서 대출을 신청하면 제가 보기엔 중소기업 5년차 과장님이 연봉만큼 대출을 다 받아요. 대기업 그 2개월밖에 안 된 그 신입사원은 연봉이 8천이지만 500, 1000 정도 나올걸? 이게 왜 그러냐면 아무리 대기업이고 그렇더라도 근속 연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대기업이더라도 내가 직장인이더라도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근무를 해야 내 연봉만큼 한도가 나온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5년차 우리 과장님은 연봉은 대기업보다 낮지만 꾸준히 신용카드도 썼을 거고 통신연금 꼬박꼬박 내고 대출을 받을 때 이런 기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은 직장 규모도 보지만 이런 기록과 패턴을 더 중요하게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용점수가 나는 낮은데 어떻게 해서 신용점수를 올릴 수가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해볼게요. 통장을 처음 개설하는 순간, 사회생활 처음 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싱파일러예요. 다. 이력이 없잖아. 이거를 뭔가 빨리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비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신용카드를 한 장 말고 두세 장을 만드세요, 여러분. 아니 카드 많이 만들면 그 소비 욕구만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결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으나 그거는 나만의 문제잖아. 내가 욕구 컨트롤하면 되는 거고 신용카드를 발급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느 정도 허들을 넘은 거거든요. 퀄리파이드 된 사람이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카드 발급했던 성공 자실 자체가 금융 이력의 플러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텝은 뭐냐면 이 만든 카드를 연체 없이 잘 써야 돼. 뭐 많이 써도 되고 적게 써도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연체 없이 잘
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루라도 연체하는 걸 좀 가벼이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월급이 20일이야. 근데 카드 결제일이 뭐 19일이야. 그럼 하루 정도 괜찮겠지. 내일 월급 들어오면 빠져나가니까 이런 거 하루라도 연체하면은 그 해당 카드사에서는 연체 기록이 쫙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카드를 만들었으면 연체 없이 잘 써야 되겠다. 이게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카드를 계속 쓰다 보면은 한도가 자동으로 증액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카드 한도는 여기 무조건 중요합니다. 최대치로 늘려놔야 돼요. 카드 한도는. 제가 예시를 드려볼게요. A라는 사람과 B 사람이 있어요. 맨날 100만 원씩 씁니다. 근데 A라는 사람은 카드 한도가 200이야. 200만 원 중에 100만 원 써. 근데 B라는 사람은 카드 한도가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중에 100만 원 쓰는 거야. 사용 금액도 중요하지만 카드 한도 소진율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한도 소진율이 A라는 사람은 50%잖아요. 한도의 절반이나 쓰고 B라는 사람은 10%밖에 안 쓰는 거야. 그러면 이게 신용점수를 평가할 때 어떻게 인식하냐면 A라는 사람은 한도 대비 소진율이 매달 높은 거예요. 어떤 날은 180만 원 써버리면 이 사람은 한도 소진율이 90이잖아. 갑자기 소비가 늘어나고 한도가 깍딱깍딱 차는 거예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아무리 많이 써도 한도 소진율이 20, 30%고 여유가 많이 남아있잖아. 이게 시스템적으로 한도 소진율이 낮은 사람을 더 높게 보거든요. 신용점수. 그래서 카드를 썼으면 한도는 무조건 늘려놔야 돼. 최대치로 높여놓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마이너스 통장도 가끔씩 만들잖아요. 뭐 안 써도 만들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은행 가봐서 이제 상담하는 경험도 쌓고 은행 앱을 통해서 대출하는 경험도 쌓을 겸 해서 내 금융 기록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대출 승인을 만들어냈다는 경험 자체가 큰 이력이거든요. 금융기록 차원에서. 그래서 마통을 안 써도 만들면 대출이 전혀 없는 사람보다는 이미 대출을 받아본 사람이 점수가 더 높다. 특히 1금융권에서 마통을 만들면 이런 대출 발생 정보는 플러스 요인이 된다. 많은 20, 30대가 이렇게 생각하죠. 아우, 난 현금만 쓰면 돼. 대출 필요 없어. 카드 안 써도 돼.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약간 이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신용점수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뚝딱 내가 필요할 때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시간에 축적된 이력이 중요하다고요. 평소에 나의 금융생활 패턴, 신용카드 사용, 체크카드 사용, 마이너스 통장, 금융활동 이런 기록이 쌓여서 그게 누적이 되고 점수가 오르는 거거든요. 이게 필요할 때는 이미 늦어요. 필요할 때는 언제? 결혼할 때. 뭔가 종잣돈이 생기거나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셋집을 얻거나 사업을 시작해서 창업 대출을 받거나 이럴 때 신용점수가 나를 발목 잡을 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신용관리는 미리미리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자, 여러분, 신용점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신용점수는 결정적일 때 나의 발목을 잡는다. 그게 뭐다? 은행이 나를 믿는 정도다. 신용대출은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미래의 시간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신용관리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쌓여야 돼.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아니라 시간을 사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충분히 금융의 비밀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댓글로 상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